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책회의에서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기존 사이즈보다 더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동향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NH농협 수원지점 신남혁 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 증시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3.15% 오른 14,846포인트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BOJ는 통화정책의 성명문을 통해서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시행안을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현행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이 같은 발표 이후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급등한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02엔까지 오르면서 엔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주 상승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또 일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636만 명 전년 대비해서 약 7% 증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 증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엔달러 약세 관련해가지고 수출주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당분간 큰 이벤트가 없어서 큰 하락 및 큰 상승이 없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새벽에는 일단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뉴욕 증시는 전일 대통령 날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 렌치 민주당 대표에게 새로운 정부 구성화를 요청을 하면서 렌치 대표가 최종적으로 총리에 임명이 될 경우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디스는 이탈리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신정부의 개혁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3.6%로 8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로존 주요 국가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지수 상승폭 제한까지 올랐으면서 독일의 주거형 부동산 가격이 펀더멘탈을 웃도는 수준까지 평가됩니다. 영국의 2월 라이트 무브 주택가격 지수도 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이번 주 후반 G20 재무장관 회의와 또 앞서 말씀하신 일본 BOJ의 금융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시는 관망 분위기 속에서 방향성 없는 모색을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 중에서 수급과 펀더멘탈 개선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셔서 단기 대응하는 것이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NH농협증권 수원지점 신남선 팀장과 함께 자세한 글로벌 증시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